음, 안녕하세요. 양중 학생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은 집에서 혼자 너네한테 보여줄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글씨만 쓰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그림을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지금 띄워놨어요. 보이죠? 이거랑 관련된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래가 끊겨서 엄청 당황스러웠을 건데, 선생님이 노래를 틀었던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박효신 눈의 꽃이라는 노래에서 방금 딱 끊어지기 바로 전에 눈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이면 눈이고 꽃이면 꽃이지, 눈꽃은 도대체 무엇이냐.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 학교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른 말로는 상고대라고도 합니다. 조금 중년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시는 그 산 사진을 선생님이 올려놨던 것도 이 상고대를 보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거 틀어놨던 건데,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화나 액화보다는 승화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거를 선생님이 저번에 어떻게 잘라냈냐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도 있었죠.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서로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저번이랑 조금 삼각형 그 글씨가 좀 달라졌어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융해라고 부르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응고라고 합니다. 여기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체가 된다. 그래서 기화라고 부르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우리가 액화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개는 바로 이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만 특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름이 서로 같습니다. 눈치가 좀 채시시죠? 다른 애들은 융해와 응고, 또 액화와 기화 이런 식으로 그 단원명이 써져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이상하게 승화라고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승화와 승화. 그래서 여기 고체가 승기를 한다. 선생님이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승기라고 썼네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그 승화랑 관련된
설명들을 몇 가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책에는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프탈렌 이런 것도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거 승화 얘기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 맛이 31개가 있다는 바로 그곳. 가면은 너네는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엄청 그 베이직한 맛을 좋아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색칠할 동안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이제 가면은 기본은 이제 바로 먹을 게 아니면 파인트부터 시작하는 그 여러 가지 맛을 주는 걸 사야겠죠. 파인트 주세요 라고 했어요. 파인트를 주세요 했더니 여기서 그 알바생이 그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해피포인트 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피포인트 적립도 하고 카드도 줘가지고 이제 계산이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스킨을 안 가본 사람은 이제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갈 때 이제 너무 당황하지 않고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이제 가면은 옆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그 가판대, 매대 이런 게 있어요. 유리창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여러 맛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막 설명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가 어떤 맛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엄마는 외계인 이런 거 좋아하던데 선생님 딱 세 가지? 파인트가 세 가지 맞나요? 세 가지? 세 가지를 고릅니다. 첫 번째, 바닐라. 두 번째, 월넛. 세 번째, 딸기. 너네는 엄청 특이한 걸 먹겠지만 여기 뒤에 두 개는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바닐라 맛. 원래 얘들아 미리 알아놓으세요. 비싼 거일수록 기본 아이템이 제일 좋은 겁니다. 바닐라는 밖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는데 가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이 다릅니다. 바닐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골랐어요. 세 개를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알바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안 가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집까지 몇 분 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까지 몇 분 걸린다 하는데 선생님 목포에서 이제 광주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인트 통을 이렇게 약간 분홍색 이런 팩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약간 이 분홍색 넣어주면서 몇 명이서 먹을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대충 한 3명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3명 그 수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맞죠? 근데 내가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은 1시간 걸리는 이 거리에 아이스크림 다 녹아가지고 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한 걸 하나 넣어주는데 뭐냐면 이렇게 뭔가 주머니 같은 거가 있는데 이 안에 얼음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얼음이 아니에요. 이 얼음에서는 자꾸 막 이런 연기가 막 납니다. 이거를 이제 1시간이라 했으니까 2개나 3개 여기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광주 가가지고 선생님이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짱 꺼내도 이게 괜찮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한 2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었습니다. 얘가 누군지는 알죠, 너네가. 얘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오늘 오타가 맞네.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너네가 승화는 몰라도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는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버리니까 절대 물에 넣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액체가 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너네가 알기로는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녹았을 때 액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기 중으로 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단단하고
오밀조밀 모여있으니까 고체이고, 연기는 기체겠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승화라는 말입니다. 승화. 또 반대로 내가 오늘 첫 번째 노래까지 틀어주면서 봤던 거, 그걸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너무 차가우니까, 겨울에 너무 차가우니까 옆에 있던 수증기들이 저번 시간에 그 해리포터 그렸을 때는, 해리포터 안경 그렸을 때는 적당히 이제 안경에서 물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수증기가 옆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붙게 됩니다. 다닥다닥. 이걸 우리가 상고대라고 하기도 하고 눈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수증기는 기체인데 얼음은 고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승화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너네가 또 여러 번 본 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막 무슨 산악인 땡땡땡씨 막 이런 분들 보면 땡땡땡씨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겁나게 높은 산에 올라가요. 이런 데를. 겁나게 높은 산은 당연히 엄청나게 추워요. 여기서 이제 찍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산악인 아저씨니까 이제 모자도 이렇게 쓰고 좀 뭐가 이상한데, 보통 이런 아저씨들은 수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악인 아저씨를 보면 수염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것도 방금 상고대랑 비슷한 상황일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얼린 홍시를 좋아하십니까? 홍시는 좋아하니까 또 열심히 그려주겠습니다. 얼린 홍시, 야야야. 이렇게 얼린 홍시를 냉동실에서 꺼내왔을 때, 홍시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밖에 꺼내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옆에 하얗게 이렇게 막 성에 같은 게 이렇게 껴요. 왜 그러겠어요? 밖에 나왔을 때 밖에 온도에 있던 공기 중에 수증기는 그냥 이 온도였어요. 그런데 이 홍시 근처에 가면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수증기는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열을 잃어버려. 에너지를 잃어. 너네한테 누가 에너지를 뺏어갔어. 게임 안 하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오버워치에 모이라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생체 에너지를 뺏어가죠. 에너지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뒤지게 됩니다. 좋은 말로는 적군이 사망하게 됩니다. 똑같죠. 수증기도 열이라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이제 많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입자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냐면 고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열을 잃어서 고체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성해라고 부릅니다.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승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상태 변화의 세 번째, 액체와 고체와 기체, 이 세 가지 중에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게 돼서 너무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나 15분 정도가 나와버렸네요. 미안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짧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끝!